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이영표와 이천수에 이어 한국 축구의 상징인 박지성 전 선수까지 2002 월드컵 4강 주역들이 나와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결국 홍명보 감독이 공식 선임됐습니다. 숱한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과연 축구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잠시 후에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 뉴스톱10 소식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딱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전당대회 선거 레이스 내내 경쟁 후보들로부터 배신의 정치 이런 공격을 받고 있죠. 자, 한동훈 후보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을 배신할 거다 이런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와 윤석열 대통령은 목표가 똑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겁니다. 뭐 배신이라는 얘기가 2024년에 많이 쓰는 얘기인가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아무 말 없이 하지 않으면 배신이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배신이라고 하는 거라면 대단히 잘못된 지적이죠. 네, 정치 원로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분열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대통령이 솔직히 얘기해서 당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을 갖다가 비대위원장으로 자기가 데려온 거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또 뭐 옛날에 이준석이 윤리 회부해가지고서 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내쫓는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 아마 존속하기 힘들 거라고 나요. 대통령을 배신할 거라고 그러는데 배신을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돼야지 결국 가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신 못한다. 옛날에 만약에 배신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갈라지고 난리가 날 텐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꿈이 대통령일 텐데 과연 집권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당대표가 됐는데도 만약에 최고위원 등등을 포함해서 뭐 또 에워싸서 한동훈 후보를 내쫓으면 이준석 또 이렇게 해서 당이 또 분열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을 배신 못하는 게 아니고요. 배신을 안 하는 겁니다. 배신을 왜 합니까? 여태까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을 비판한 적 있습니까? 비난은 고사하고 대통령을 비판한 적도 제 기억에 한 번도 없고요. 영부인에 대해서 비판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한 몇몇 사람들이 한동훈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그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졌습니까? 씌워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는 계속 늘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과 나의 목적은 같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드는 거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정권이 잘 그 국정을 운영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좋게 만드는 거고 그 결과 정권이 재창출되는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의 그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했는데 이준석 대표하고는 한동훈 후보는 완전히 평면이 다릅니다. 이준석 대표 어떻게 했습니까? 당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 2번이나 가출했었잖아요. 대선을 직전에 앞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 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준석 대표야말로 대통령을 비난해가지고 무슨 양두구육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만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뭐 배신하거나 배신당하거나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배신자 프레임은 없을 것이다라는 정혁진 변호사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진짜 합리적인 당정관계 구축하고 싶으면요, 선거 전부터 뭘 할 건지를 얘기해야 돼요. 저 같으면 만약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은 저는 바로 제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간다는 건 나중에 가가지고 또 간호사구역 사진처럼 뭐 눈 받쳐서 90도 인사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석 의원의 말. 아마 근데 뭐 조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 바로 제명하겠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각을 세우라는 얘기 같아요. 예. 근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당과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이요, 혼연일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가 대통령이 1호 당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뭐 불법적으로 정치 개입처럼 개입하면 안 되지만 저는 당과 얼마든지 서로 소통하면서 협조 관계로 가는 게 맞지. 무조건 이게 당무 개입하면 제명한다.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거 이거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을 제가 주장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그 조금 전에 그 배신이란 말 있잖아요. 예. 저도 참 이게 배신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한 위원장이 지금 대통령과 너무 이게 차별화의 길로 가는 거는 이게 저는 문제 있다 봐요. 차별화의 길로. 그러니까 차별과 배신은 다르지만 예. 그렇다고 또 너무 차별화하는 거는 또 안 좋게 보일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인간적인 신뢰는 계속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문자 5개 읽고 씹어버린 거, 그다음에 대통령이 밥을 먹자고 해도 거절하는 거, 이거 가지고 과연 이게 인간적인 신뢰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인간적인 끈끈한 옛날에 검찰 때 그 신뢰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게 누가 배신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두 사이에 인간적인 신뢰가 깨진다는 거는 상당히 집권 또는 당으로서는 이게 위기다. 네.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게 그 배신한 말을 떠나서 지금 대통령과 이제 한마음 한뜻 예. 이런 게 오히려 필요하다, 신뢰가. 예. 이걸 조언 드리고 싶어요. 예, 장윤 변호사님. 네. 오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권 주자가 당권까지 노리는 거는 너무 과욕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조금 전에 뭐 이준석과 비교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도 들어보셨지만 이재명에 가겠다는 선언이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고개가 좀 끄덕거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민이 본인을 소환하면 대권 출마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와 관련한 선택은 비교적 분명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의 차별화죠. 대통령의 실정을 부각하는 겁니다. 지금의 국민의 마음을 얻고 있는 지금 현 정부와 나는 다르다라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경원 후보가 지적하는 대로 지금의 국민의힘의 집권 여당의 역할에 부합하는 당대표 이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당권이면 당권, 대권이면 대권 분리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당권도 갖고 그걸 발판으로 대권을 가져가겠다는 거,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물음을 나경원 후보가 던지고 있고 전 당원들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제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TK 지역의 후보들이 모였죠. 합동연설의 장면 준비했습니다. 저중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은 이제 2027년 대선 이전에 대통령 탄핵을 회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탄핵 막겠다고 했더니 어떤 후보가 그러는 거예요. 공포 마케팅 하지 말라고. 이러니까 총선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런 후보 되면 당정 파탄입니다, 여러분.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척 지는 순간 우리 모두 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당대표가 충돌하다 탄핵으로 우리 모두 망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당해서는 안 됩니다.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당의 위기에 있고 우파가 분열될 때 바로 누가 여러분들과 우려졌습니다. 청윤상현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회복시키고 과거 역사 우리 보수 대통령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받게끔 저 윤상현이 나서겠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합공업에 관한 위대한 결단을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들어낸 위대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기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찾아뵀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요. 역시 큰 분이셨습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 어제는 그나마 엄청 싸우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 선관위의 경고도 있었고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사실 차별화, 대통령과 차별화를 안 하려고 해도 최근에 이제 공개됐던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와 그것을 읽고 답하지 않았다는 한동훈 후보의 그 태도 논란이 그게 굉장히 크게 불거졌고 또 이제 댓글 부대가 있었다 없었다 그게 또 문자에 남아 있으면서 그게 또 논란이 됐고 사천을 했다 안 했다 또 가족이 개입했다 안 했다 이런 논란이 계속 이제 한동훈 후보를 향하면서 이러면 끝까지 가자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이게 전당대회가 혼탁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1차, 2차 토론회를 통해서 이 유권자들과 언론이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했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누가 득실이 있었고 누가 손실이 있었느냐. 보통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가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두 번 다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손실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원희룡 저게 정말 원희룡의 뜻인가? 한동훈을 공격하는 게 정말 원희룡 후보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선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는 거기에 손실이 있었고 한동훈 후보는 1위 후보인데 3명이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1위 후보답게 여유를 보여줘야 되는데 감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줌으로 인해서 중도층에서 이미지에 대한 손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토론회를 겪으면서 3차 때는 조금 더 다른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당대회가 지금 남겨진 것은 무엇이냐. 어떤 선을 넘는 공격과 네거티브가 아마도 형사처벌의 위험성, 리스크를 남겼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모두가 손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예. 자, 어제는 사전 배포 연설문에는 원희룡의 정치는 청산해야 할 구태 정치 등등의 원희룡 후보를 향한 비판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연설에서는 빠졌다는 내용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사실 근데 전혁준 변호사님, 네네. 이 과거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선 후보 당시에 이제 둘이 굉장히 격하게 싸움이 붙었지 않습니까? 물론 네네.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당시 후보가 깨끗하게 수락연설을 하면서 그 갈등은 이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결국 그게 그때 전당대회 기간에 제기됐던 문제들이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법적인 체벌까지 갔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제가 예. 봤을 때는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 그 기저에 깔려있던 것은 따지고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MB 사이의 불화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보수 지지자들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또 다릅니다. 그때는 야당이 민주당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어떻습니까? 야당 어떻습니까? 192석인데다가 그 야당의 수준이 그때 박근혜 MB 이 당시에 민주당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준이 아주 저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거대 야당과 맞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후보들끼리 배신자니 뭐니 운운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은 그건 굉장히 그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요. 불안해서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경선은 저렇게 돼야 된다. 오히려 원희룡 후보 어떻습니까? 총선에서 성심성의껏 도왔던 무려 10년이나 되는 후배를 저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표가 깎여 먹고 있다, 실점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니까 이제 열흘 남은 경선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좀 잘하면서 그러면서 단합된 모습으로 정정당당한 경선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1위 후보 한동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2, 3위 간 또 2, 3, 4위 간의 단일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과연 누구로 그럼 단일화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실질적으로 생각이 비슷하다면 거친 싸움을 해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 특별한 연대를 한다든지 제가 단일화를 한다든지 그럴 의사는 없지만 결국 원희룡 의원께서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좀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는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예, 나경원으로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는 위험한 무면허 운전이다. 정치한 지 얼마 안 됐다. 정치 초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는 대통령실 를 등에 업고 난폭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적임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희룡 후보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죠? 원희룡 후보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결선 후보가 정해지면 2위, 3위 연대 합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치에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나경원 후보가 오늘 백불에서 특별히 연대나 단일화 의사는 없지만 원 후보가 저를 지지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굳이 말씀드리면 나 후보가 저를 돕게 될 겁니다. 예, 나 후보가 나를 돕게 될 것이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자, 국민의힘 여론조사입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인데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의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55에서 57로 올랐고요. 나경원 후보 14에서 18로, 원희룡 후보는 19에서 15로. 물론 두 사람의 격차는 오차 범위 내지만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 또는 윤상현 후보까지 포함한 세 사람, 누군가 전당대회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한 사람을 돕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이제 저는 거의 없다 봐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원희룡 후보가 좀 적극적이었거든요. 본인이 2등이니까. 근데 지금은 나경원 후보가 본인이 2등이라 생각하니까 서로의 약간 단일화에 대해서 좀 이게 입장은 바뀌었는데. 예. 근데 불가능한 게요. 어떻게 여론조사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당원들을 80% 여가지고 여론에서 단일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원들 84만 명의 명단을 여론하는 기법이 있잖아요. 분류하고 예. 연령이나 지역별로, 연령별로, 그렇죠. 남녀별로, 예, 직업. 지금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단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결선 가면 단일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이미 검증된 게 있잖아. 예선의 성적이. 그래서 원래 경선에 1차 경선에 2등 쪽으로 3, 4등이 단일하는 거죠. 저는 이제 결선 투표 간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여론조사 어쨌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이 여론조사에서 50% 과반을 넘긴 게 한동훈 후보잖아요. 결선을 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저 여론조사보다 당심은요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대통령 중심적이에요. 따라서 국민의힘의 지지층보다는 아마 원희룡, 나경원 후보에게 표가 드는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보통의 경우는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 보통 대선 후보 뽑을 때 그때는 본선 이기 되니까 예. 또는 대통령 임기 말일 때 이럴 때는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달라요. 이번에 대표는 1년짜리 대표예요. 왜? 대선 나가려면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임기는 3년이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굳이 저는 민심과 당심 일치보다는 우리 대통령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 차별하냐 이런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심과 당심이 일치했던 과거하고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결선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지표로는 결선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질 때만 하더라도 공식화하기만 하더라도 이건 결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지만 지금 그렇다면 한동훈 대세론 이른바 어대한이 많이 흔들리고 있느냐? 그래 보이지는 최소한 지표로는 확인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원희룡, 나경원 두 후보로서는 어떻게든 결선 국면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 과반을 득하는 것을 저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주 동안 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한 부분을 색깔론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부분을 배신자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당 선관위에서 자제시키고 좀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는 있지만 아마 지금 후발주자들의 지금 서 있는 여건상 아마 더 이런 비난에 가까운 비판들 가속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공격들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 갔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렇게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는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첫 번째로 이 공격하는 그 네거티브 어떤 전략이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억지스러운 면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찌됐든 한동훈 후보에 대한 당원들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초반에는 당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이게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정권 재창출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불안이 컸는데 이게 막상 선거를 시작해 보니까 민주당에 맞서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어쨌든 당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 아닌가라는 어쨌든 대세론이 좀 확정이 된 가운데 조금 어설픈 어떤 네거티브가 공격이 들어가니까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지금 뭐 배신자론, 색깔론 이런 것은 전혀 이게 공격 포인트가 되지 않고 그나마 그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이 만약에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지면 이거는 큰 파장이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1차도 결선으로 갈 수가 있다. 이 정도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객관적인 증거가 과연 나올까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익준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벌써 여론 조작 이 부분에 여론 조작이다 이러면서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있었고 뭐 과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도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이거 뭐 특검에 넣어야 된다 이 공세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글쎄요, 저도 그런 거 봤는데 그거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어딘가에서 이야기한 거 제가 봤는데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동훈은 알지도 모르는데 제3자가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들 그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입니까? 내가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게 그게 어떻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입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더군다나 국민의힘 탈당한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민의힘에 대항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그래가지고 총선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저런 식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는 전 생각이 되지가 않고요. 예. 만약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빨리 오픈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장해찬 최고위원한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장해찬 최고위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장해찬 최고위원이 나도 이게 그 팀의 일원이었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이게 문자 4개를 공개했잖아요. 거기 4개 보면 장관께 보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게 진흙탕 싸움이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 봐요. 그렇지만 이게 이미 많이 공개돼 가지고 이제는 이게 듣기도 어려워요. 벌써 이게 야당에서는 특검 요청하잖아요. 예. 이렇다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 캠프에서 장해찬 최고를 고발해야 된다 봐요. 이제 이 듣기에는 덮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장해찬하고 이게 상대 안 하겠다는데 아니 더 가벼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일일이 상대하는데 장해찬 최고가 엄청난 걸 폭로했잖아요. 그것도 4개 문자까지. 근데 왜 갑자기 덮어버립니까? 뭐 장해찬 최고위원이 상대도 안 할 정도 급은 아니잖아요. 최고위원도 하고. 그렇다면 이게 그 고소를 하세요. 예. 고소해서 이게 완전히 다 이게 한번 밝혀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 봐요. 예, 한동훈 후보는 여러 가지 그 행사장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내부에서 또 새로 제기됐던 문자 메시지 논란에 이어서 이 댓글팀 운영 이거와 관련된 또 논란이 야당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열흘 앞으로 나가온 전당대회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단일화란 변수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오늘로 전당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경원 후보가 이 단일화 압박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사퇴하고 나를 도우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1차 과반 저지를 위해서 이 단일화를 포함한 연대 전략에 불씨를 지피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어왔던 나경원 후보. 최근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차기 당대표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나 후보는 상승세, 원 후보는 하락세를 보이자 단일화 압박에 나섰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이 비슷하다면 거친 싸움을 해도 사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 후보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며 맞섰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나 후보가 저를 돕게 될 겁니다. 나 후보 측은 우리 쪽으로 오겠다고 하면 당연히 마음을 열 것이라고 했고 원 후보 측도 나 후보와 연대 관련해 언급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훈 후보의 1차 과반 저지를 위해 사그라들었던 연대 불씨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 후보는 대선 출마를 시사한 한 후보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따라하기를 하는 것 같다며 당권과 대권 둘 중 하나만 하라고 질타했습니다. 한 후보는 꿈을 좀 더 크게 가지라고 응수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해지는 정당입니다. 또 본인을 향한 네거티브 공세에는 최대한 참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후보들 간의 단일화, 연대 이런 이야기들 왜 다시 나온 겁니까?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로 딱 열흘 남았는데요. 2위 싸움이 격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후보들 구도가 짜여진 아주 초반에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압도적 1위로 나타났을 때부터 이미 단일화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죠. 당시엔 친윤계의 지원 사격을 받고 등판한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먼저 자극하다가 나 후보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자 그 뒤로는 이야기가 쏙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지도 추이가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 후보는 2주 전 14%에서 18%로 올랐고 원 후보는 19%에서 15%로 떨어졌죠. 나 후보 오늘 압박 수위가 더 세졌습니다. 사실상 좀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는 추이로 보이기 때문에 원희룡 의원의 지지율이 저하고 그걸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인 겁니까? 네, 지금 레이스가 곧 후반으로 치닫는데 어대한 구도가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후보 지지도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사천 논란에도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나경원, 원희룡 후보에게는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캠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 어떻게든 결선에 가야 한다라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걸 위해서 비한, 반한을 결집해서 1차 과반을 막아내야 한다는 거죠. 네거티브 공세, 그러니까 문자도 사천도 효과가 없었다. 이제는 연대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이 단일화를 점쳐볼 수 있을까요?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23일 전에 할 것 같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단일화에서 1대1로 한 후보와 맞서는 것보다 1대3으로 붙는 게 과반을 저지하는 데 용이하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자칫 섣불리 단일화를 했다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 지지자들이 한 후보에게 갈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도 있죠.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무조건 파이를 키워서 결선에 가고 최종 일격을 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원희룡 캠프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보니까요. 미리 준비해야 결선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나경원 캠프 관계자는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힘을 합치는 상황이 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측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무조건 1차에서 과반으로 이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있지만 그래도 혹여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힘 빠지는 모습이 될까 봐 견제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캠프 관계자 저에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이합 집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실적으로 결합이 가능하겠냐라고도 말하더라고요. 한 후보 캠프는 오늘부터 주말 이틀간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내부 여론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캠프에서는 모의고사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이번 전대 기간 당원만 대상으로 한 조사는 처음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후보 쪽에서 여론조사와 실제 당심은 다르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어대한 결과가 당원 조사에서도 이어질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열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안보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안 기자, 같이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조국 혁신당 의원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보이는데 무엇을 보낼 카드라는 겁니까? 바로 징역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한동훈 댓글팀 의혹이 확산되고 있죠. 이를 두고 야당이 이 의혹으로 한동훈 후보가 징역형을 살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고위공직자가 사설 댓글팀을 만약 운영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엔 이건 백방 징역형이죠. 한동훈 후보를 징역 보낼 수 있을 만한 지금 카드를 꺼낸 겁니다. 조국 혁신당 의원도 이미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도 추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백방 징역형이다. 조국 의원도 댓글 운영 의혹까지 추가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데 이런 야당의 공격에 한동훈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한동훈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여론조사팀에서 직접 콘텐츠를 작성, 배포했다고 주장하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공세엔 흑색 선전이라며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흑색 선전이다. 한동훈 후보의 이런 대응에도 지금 보니까 이 댓글팀 의혹에 대한 파장이 좀 사그라드는 것 같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함께 당대표 선거를 뛰고 있는 원희룡 후보 계속해서 댓글팀 의혹을 제기 중인데요. 원 후보 오늘도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증은 더 치열하게 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전당대회가 점차 가열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자 당 윤리위까지 나섰는데요. 긴급 간담회를 열고 당헌 당규 위반 시 엄정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